최 교수의 영문학 강의 16강. 오늘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들을 소개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여왕은 64년의 긴 재위 기간을 마치고 1901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는 주로 19세기 후반의 영국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어 온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세계 곳곳에 산재하던 식민지들을 이용한 무역의 확대 등 빅토리아 시대는 경제적 역동성과 급격한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한편 제레미 벤담이 주창한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적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중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의 주요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주의를 통한 엄격한 청교도적 윤리와 신앙이 강조됨으로써 이 시대는 과거와 현재가 역설적으로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빅토리아 시대는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하고 도덕을 높은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내면으로는 타락과 방정, 이기심이 널리 퍼진 위선의 시대라 불리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시대의 초기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노동운동이 발생하는 등 초기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기에 이르러서는 경제 상황의 개선을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사회적으로도 다소 안정을 회복하였지만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혼란과 논쟁이 첨예하게 대두됩니다. 이 시기의 끝에는 이른바 세기말적 현상이 드러나면서 퇴폐와 허무주의의 분위기가 만연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 시인으로는 워즈워스 이래 영국의 계관 시인이 된 알프레드 테니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고전시대 및 중세로의 회귀를 추구했습니다. 19세기 과학의 발달에 기인한 신과 종교에 대한 당대의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와 사랑의 정신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테니슨은 1830년 대체로 서정적인 시들이라는 제목의 첫 시집을 내놓습니다. 이 시집 속에 테니슨의 대표적인 시 클라리벨과 마리아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의 시들은 대중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고 그는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테니슨은 짧은 서정시들을 즐겨 썼는데 그중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눈물 천천히 흐르는 눈물, 경기병대의 돌격, 모래톱을 건너며 등은 자주 애송되는 그의 서정시들입니다. 한편 신화에 기반을 둔 그의 시 연꽃을 먹는 사람들과 율리시스라는 작품은 고대 그리스 서사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그 소재를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22살의 나이에 요절한 친구이자 동료 시인 아서 할람의 죽음을 애도한 AHH를 그리며라는 시에 등장하는 다음의 구절은 자주 인용되는 그의 대표적 시구입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하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그것을 느끼네. 가장 슬플 때에도. 전혀 사랑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사랑을 하고 상실을 겪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I hold it true, whatever befall. I feel it when I sorrow most. 'Tis better to have loved and lost than never to have loved at all. 테니슨의 또 다른 서정시 눈물 천천히 흐르는 눈물에서는 신과 신이 창조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슬픔과 연민이 아닌 감동과 깊은 종교적 경건함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이 우주 속의 작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원초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지 모릅니다.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눈물, 천천히 흐르는 눈물. 나는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 저 깊은 신성한 절망 속에서 눈물이 가슴에 솟아올라 눈가에 모인다. 행복한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면,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때면, 벗들을 저 지하의 세계로부터 데리고 오는 돛담배 위에 반짝이는 최초의 빛처럼 새롭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저 수평선 아래로 잠기는 그 배를 붉게 물들이는 마지막 빛처럼 슬픈, 그렇듯 새롭고 그렇듯 슬픈 지나간 날들. Tears, idle tears, I know not what they mean. Tears from the depths of some divine despair rise in the heart and gather to the eyes, in looking on the happy autumn fields and thinking of the days that are no more. Fresh as the first beam glittering on a sail that brings our friends up from the underworld, sad as the last which reddens over one, that sinks with all we love below the verge. So sad, so fresh, the days that are no more. 알프레드 테니슨과 함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은 로버트 브라우닝과 그의 아내 베릿 브라우닝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아내 베릿 브라우닝보다 당시 시인으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릿은 알프레드 테니슨과 기관 시인의 자리를 두고 겨뤘을 만큼 뛰어난 여성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외롭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6살 연하의 로버트 브라우닝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베린 양, 당신의 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는 내 속으로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그 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대담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많은 편지를 교환했고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녀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끈질기게 구원을 합니다. 베릿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의 청혼을 번번이 거절했지만 마침내 브라우닝의 진심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친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건강이 악화된 베릿을 위해 이태리로 떠납니다. 브라우닝 부부는 아들을 하나 두고 1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납니다. 두 시인의 이야기는 영문학사에 남겨진 유명한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릿은 남편에게 보내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의 시를 남깁니다. 모든 부부에게 보내는 사랑의 헌시입니다. 나 그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말씀드리죠. 감정이 시야에서 벗어나 생의 목적과 은총의 극치를 찾을 때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까지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의 놓쳐버린 성자들과 함께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숨결, 미소, 눈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이 허락하신다면 죽은 후에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when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 ideal grace. I love thee with a love I seem to lose
with my lost saints. I love thee with the breath, smiles, tears of all my life. And if God choose, I shall but love thee better after death. 로버트 브라우닝은 드라마틱 모놀로그, 즉 극적 독백이라는 시적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나의 전처는 아내가 죽은 후 혼자가 된 공작의 중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전처 저성화 앞에서 시 속의 화자가 되어 그녀를 회상합니다. 작품 속에서는 그녀가 마치 부정한 여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 지참금을 노리고 백작의 딸과 결혼하려는 공작의 탐욕,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의심한 위선자의 모습이 마치 희곡의 대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우닝은 이 시를 통해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도덕과 결혼 풍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알프레드 테니슨과 더불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담하고 낙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짧은 시 피파의 노래입니다. 피파의 노래. 1년 중 봄, 봄날 아침 7시 언덕 중턱엔 이슬방울 진주되어 맺히고 종달새는 높이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기어간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이 좋구나. The years at the spring and the days at the morn, mornings at 7. The hillsides dew pearled, the larks on the wing, the snails on the thorn. God's in his heaven, all is right with the world. 봄날 아침 일찍 눈을 떠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 같은 이슬을 바라보는 누구에겐들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사랑했던 그의 병든 아내 베릿, 그녀와 함께한 이태리에서의 삶도 브라우닝에게는 신이 선물한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의 짧은 시 피파의 노래에서처럼 종달새가 지저귀고 움직인 듯 만 듯 소리 없이 앞을 향해 움직이는 달팽이의 여유로움이 아름답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또 한 사람의 시인 매튜 아놀드는 도버 해변과 같은 시집을 낸 시인이었지만 사회 비평서인 교양의 혼돈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 편협하고 속물적인 중산층 계급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비판하고 인문학적 교양과 지성을 통한 대중의 계도, 중산층의 교육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문학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매튜 아놀드의 마지막 한마디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는 세상의 아귀다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의 충고입니다. 다투고 이기는 것이 미덕인 오늘의 세상이 19세기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매튜 아놀드. 당신의 좁은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도 헛될 뿐 모든 것은 완고하니 결국은 쉬어야 한다. 긴 다툼을 끝내라. 거위는 백조이고 백조는 거위니 그들대로 살게 두라. 피곤한 당신 가만히 있으라. 사람들이 당신을 말로 압도하고 비난하고 상처 입혔는가? 당신 전에 잘난 사람들도 그리 살았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총질은 지나갔고 분노로 장전했지만
끝내 주저앉았다. 다시 한번 장전하라. 그리고 입을 다물라. 승자들이 다가오고 그 어리석음의 성체가 무너지면 벽에 걸린 그대의 시신을 찾아라.